안녕하세요, 이광입니다. 우리는 이전 시간에 SRT라는 기술이 서울부터 부산까지 SDI로 길게 연결해서 쓸 수 있는 것처럼 만들어주는 아주 획기적인 기술이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카메라를 부산에 있는 비디오 스위처에 연결을 하고 그것을 다시 대전에 있는 레코더에 저장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워크플로우를 가능하게 해주는 기술이 바로 SRT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이런 엄청난 일들을 할 수 있는지 SRT의 동작 원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RT 장비는 기본적으로 고성능의 인코더와 디코더 그리고 이것을 전송할 수 있는 버퍼가 달린 전송기와 수신기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보내는 쪽은 인코더와 전송기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것을 그냥 간단하게 SRT 인코더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역으로 반대쪽은 디코더와 수신기로 구성이 되어 있겠죠. 우리는 이것을 그냥 SRT 디코더라고 부릅니다. SRT 인코더는 일단 SDI나 HDMI로 들어오는 비디오 영상을 H264나 265로 압축하는 역할을 1차적으로 수행합니다. 그래야 보내는 데이터의 양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비디오 압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우리가 이전 시간 비디오 압축 편에서 자세히 다룬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풀 HD를 H264로 보내는 경우 일반 화질은 10Mbps 정도, 고화질은 25Mbps 정도로 전송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4K로 전송을 하는 경우에는 데이터 용량이 너무 커지기 때문에 H265, 즉 HEVC로 압축을 해서 전송을 하게 되죠. 4K를 H265로 만들게 되면 일반 화질은 20Mbps 정도가 되고요. 고화질은 50Mbps 정도로 만들어서 전송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문제가 하나 생기는데요. 바로 비디오 인코더의 성능이 좋아야 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시는 실수 중에 하나가 H264, H265 이렇게 코덱 이름만 보고 결정을 한다는 거예요. 이걸 좀 쉽게 예를 들어 설명드리자면 내가 프린터를 사는데 A4가 들어가냐 A3가 들어가냐 이것만 보고 프린터를 고르는 것과 똑같습니다. 아니 세상에 이것만 가지고 프린터를 선택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프린트 인쇄 화질이 어떤지, 이게 잉크젯인지 레이저인지, 초당 몇 개를 뽑아내는지, 네트워크를 지원하는지 이런 것들이 중요한 요소인데 여기 A4 용지가 들어가는 프린터네요. 그러면 됐습니다. 이렇게 선택하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코더를 고를 때는 프린터를 이런 식으로 선택하는 것처럼 고르는 사람들이 많다는 게 함정입니다. 프린터의 생명은 A4 용지가 들어가냐 마냐가 아니라 인쇄 화질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인코더의 생명은 H264, H265라는 코덱이 아니라 비디오를 처리할 수 있는 영상 품질이에요. 비디오 인코딩을 엉망진창으로 해놓은 다음에 그거를 H264에 담던 265에 담던 아무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코더를 선택할 때 화질을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좋은 화질의 인코더를 고를 수 있는가? 이것을 고려했을 때 중요한 요소가 바로 검증된 회사의 제품이라는 거예요. SRT를 만들어낸 하이비전의 제품이나 아자의 브릿지 라이브나 아니면 DB네스트의 프로 SRT 같은 제품들이 대표적으로 시장에서 검증된 SRT 인코더가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H264나 H265 코덱을 네트워크를 통해서 전송해야겠죠. 바로 이 과정에서 SRT의 진가가 드러나게 됩니다. 우선 우리가 네트워크를 통해서 비디오를 전송한다라고 했을 때 통으로 전송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것을 잘게 쪼개서 패킷이라는 단위로 만들어서 전송을 하게 됩니다. 마치 커다란 레고 장난감을 택배로 보낼 때 통째로 보내지 않고 이것을 조각 내서 보내주게 되잖아요. 이것과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쪼개진 패킷을 인터넷이라고 하는 망망대에 던져놓고 수신하는 곳에서 하나도 빠짐없이 순서대로 수신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말이 쉽지 그렇게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것을 금방 눈치채셨겠죠. 예전에 비디오 전송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이런 비유를 들어드린 적이 있습니다. 택배를 받을 때 순서대로 받을 수 있는 방법 말이죠. 가장 쉬운 방법은 택배 상자에다가 번호를 다 붙여놓고요. 보내는 쪽에서 순서대로 택배를 보내고 받는 사람 집 문 앞에다가 담당자를 하나 세워놓으면 돼요. 그 사람이 택배를 다 받은 다음에 순서대로 다시 정렬해서 집 안에 있는 사람한테 보내주면 되겠죠. 이것이 바로 일반적인 컨트리뷰션 전송의 작동 원리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문 앞에서 택배를 받아
받아서 순서대로 정렬해주는 사람 있잖아요. 이 사람을 버퍼라고 불러요. 여기서 문제는 SRT가 아닌 다른 프로토콜들은 택배 상자를 받았는데 1번, 2번, 3번 이렇게 받다가 4번이 빠졌잖아요. 그러면 4번을 누락시킨 채로 5번, 6번으로 넘어가는 방식을 취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비디오에 구멍이 나겠죠. 이렇게 데이터가 누락된 비디오는 노이즈가 끼거나 영상이 끊어지거나 오디오가 끊어지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용되는 버퍼라는 놈은 순서대로 오는지만 체크할 뿐이지 데이터가 누락됐을 때 이것을 보정해 줄 수 있는 기능이 없는 약간 멍청한 일꾼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SRT의 버퍼는 아주 똑똑하게 동작합니다. SRT는 첫 번째 상자가 도착을 하면 보낸 사람한테 그것을 알려줘요. 1번 상자 잘 도착했어 라고 말이죠. 마치 쿠팡 기사가 택배가 도착했을 때 집 문 앞에 도착했습니다 라고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 개념으로 말이죠. 그런 식으로 수신 측 버퍼가 1번 잘 받았습니다 라고 답장하고 2번, 3번, 4번을 잘 받았습니다 라고 답장을 해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4번이 안 오거나 4번이 도착하기는 했는데 약간 좀 망가진 채로 왔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보낸 사람한테 4번이 올 때가 됐는데 4번이 아직도 도착을 안 했어요 라고 답장을 하게 돼요. 아니면 4번이 고장나서 왔어요. 이거 뭔지 모르겠어요 라고 답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보낸 쪽에서 그렇습니까? 4번이 안 갔으면 제가 4번을 다시 보내드릴게요 라고 네 번째 패킷을 재전송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양쪽에서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데이터 전송을 하는 방식이 SRT의 특징이 됩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SRT는 안정적인 전송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설명만 듣고 나면 뭐야 이걸 여태까지 안 했단 말이야?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말이 쉽지 이것을 구현하는 일은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아무튼 이런 식으로 SRT는 안정적인 전송을 보장한다 라는 특징이 있어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시면 이 과정에서 혹시 딜레이가 너무 많이 늘어나는 것은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잖아요. 충분히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게 이런 식의 응답 버퍼를 사용하더라도 기존의 RTMP나 RTSP에 비해서 거의 차이가 없는 딜레이로 비디오 전송을 사용하실 수가 있는 게 또 SRT의 특징이 됩니다. 그리고 SRT가 가진 아주 중요한 차이점 중 하나가 바로 전송 방식에 있습니다.